단계적 일상 회복이 첫걸음을 내디딘 후에 첫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약속 생겨서 지인들과 만남 가진 분들도 계실 끼고 가까운 곳으로 나들이 떠난 분도 계시겠지. 아니면 평소처럼 집에서 시간 보내면서 코로나19 상황을 지켜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우리의 일상은 전보다 좀 자유로워졌지만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은 놓을 수 없는 상황이지요. 오늘도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보겠습니다. 예,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제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0명이었습니다. 토요일에는 59명이 나왔고 부산의 코로나19 상황 진단해 주실까요? 아마 단계적인 일상 회복을 한 첫 주 동안 지나게 됐는데요. 네. 부산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중요한 지표로 이제는 위중증 환자를 발생을 보는데요. 네, 네. 금요일까지 한 15명 정도가 생겼는데 그 전에 기억해 보시면 한 7명 해서 8명 정도. 네. 맞아요. 그 전에 비해서는 좀 증가했는데 다행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그래도 한 주간 이 14명 전후로 위중증 환자가 유지가 되고 있어서 서울 수도권에서는 계속 증가하는 것에 비해서는 부산은 14명 정도로 좀 유지되고 있고요. 네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확진자 수는 우리 지난 수요일 날 아마 기억나실 텐데 갑자기 이제 80명이 발생하면서 급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상당히 걱정이 됐긴 했는데 목요일 날 59명, 56명, 토요일 날 59명, 어제 40명. 네네. 50명 전후로 조금 유지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이나 목요일 확진자 수 발생이 그 전에 이제 할로윈 영향이라든지 향후 부산의 단기적 일상 회복에 대응 추이를 좀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부산은 그렇고 이제 전국적으로 보면 네네네. 닷새 연속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왔고 좀 확산세가 증가하는 느낌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제가 서울에 계신 우리 감염내과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해보면요. 그쪽은 상당히 위기감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비수도권 지역은 그렇게 확산세가 뚜렷하지는 않은데 서울 수도권은 확산세 증가 양상이 뚜렷하게 보이고 있고요. 예예. 이게 거의 뭐 전국에서 80%가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생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서울 수도권은 확진자 수도 증가하고 위중증 병상 사용률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조금의 우려가 예상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 정도 되면 사실 헬로윈데이 때는 약간 좀 중간 단계 과도기적인 시기였거든요. 11월 1일부터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되면서 방역 패스도 도입이 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 전에는 물론 뭐 안심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이 방역 패스가 구체적으로 얘기가 안 됐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델타가 좀 빨리 증상이 나타난다고 해서 이번 주말까지도 이렇다면 조금 안심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예,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보통은 주말 말이라든지 그 다음까지니까 이번 주 초반까지의 영향이 수요일쯤 이제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그때도 50명 아래나 50명 전후로 부산이 유지된다면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부산은 아주 안정적으로 갈 수가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지금 이제 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금 늘어나고 있고 수도권에서는 위기감도 느낀다 하셨지만 근데 방역 당국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한 7,000명까지 나올 거를 대비해서 병상 확보를 해놨다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서울 수도권은 상당히 위기감을 조금 느끼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컨트롤이 안 되면 우리 서킷 브레이크라 해가지고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다시 거리두기를 시작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아마 조금 논의된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아마 행정명령이 내려져가지고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22개 쪽에 허가 병상 수의 1.5% 정도 해가지고 중증 치료병상 402병상 확보하라는 명령도 내려졌고요. 그리고 추후에는 이런 준중증 병상뿐만 아니라 중증 병상까지도 확대할 계획을 좀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부터 얀센 교차 접종이 시작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얀센 맞으신 분들 한 번 맞고 이제 좀 안심하고 있었는데 좀 항체가가 떨어져서 그럼 어떤 백신을 맞는 거죠? 예, 이 얀센 백신 접종자에서 아마 돌파 감염 사례가 다른 백신에 비해서 가장 많이 높게 나와서
아마 추가 접종의 선대상자로 이제 선정을 해서 아마 오늘부터 접종을 하는데요. 대부분 모두가 하는 게 아니라 얀센 백신 접종하고 2개월이 지난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네네. 있고 추가 접종 백신은 모더나나 화이자 백신으로 아마 접종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니, 서울시에서는 오늘부터 이제 한강공원에서 야간 음주 허용한다 하던데 뭐 일단 저는 걱정이 이게 사람들 많이 모일 리가 없는 게 지금 너무 춥다 하더라고요. 그쪽은 감기까지 걸리는 거 아닌가 그것도 또 걱정인데. 아니 근데 부산도 예. 제가 지난주에 밀락동 수변공원 갔었거든요. 근데 네네네. 거기서 이제 야간 음주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아유, 참. 네. 네. 그래서 뭐 허용한다 허용하지 않는다 해도 그 전혀 언급이 없었을 때 네네. 그냥 안 하고 있겠지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그래서 한강공원에 이제 아마 주변에 여러 가지 이제 식당이라든지 이런 이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예. 이제 날씨도 추워지니까 아마 허용을 하는 것 같은데 부산 밀락수변공원 같은 경우는 지난 10월 12일부터 오후 10시까지는 음주 지식이 가능하게 되긴 됐거든요. 예, 예. 그렇지만 아마 날씨가 쌀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용하지는 못하는 것 같고 잘 모르시고 이제 안 되는 줄 알고 가지 않은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오늘 여기서 말씀드리면 오히려 갈까 그것도 좀 걱정되네요. 그죠?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아이 뭐 다들 네. 본인의 건강은 본인이 챙겨야 되니까 요거 좀 주의하시면 싶고요.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이제 4차 유행 직전보다 9배 늘었다 하는데 네. 요 좀 어떤 뭐 비상 상황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일단은 서울 수도권하고 저희 비수도권하고는 좀 다르다는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예. 그렇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는 나쁘진 않기 때문에 이번 단계적 일상 회복에서 중요한 추가로 시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무증상 경증 환자에서는 우리가 생활치료센터로 예전에 주로 이용을 했는데 예, 예. 이제 재택 치료도 이제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고위험군에서는 우리가 레키로나주 치료제를 지금 사용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진행을 억제를 하고 있고 예. 그리고 이제 추가 병상 확보도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위중증 환자를 감소를 시키는 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스터샷 추가 접종이 아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부터 얀센 접종 추가 접종이 시작되는데 10일부터는 요양병원에 요양 관련 시설 입소자, 종사자 이런 분들로 해서 이제 고령층까지도 진행이 되고 저희 병원도 이번 주 수목금 해가지고는 추가 접종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의료기관도 접종이 시작되는데 이군들이 추가 접종이 되면은 고위험군 발생이 위중증 환자가 감소가 가능하고 그리고 치료자들이 안전하게 지금 확보가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계적 일상 회복을 극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파이자에서 이제 먹는 코로나19 치료제죠. 팍스로비드. 요걸 저 긴급 네. 사용 승인 요청할 계획이다. 추수감사절 전에는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게 저 머크사에서 나온 것보다 조금 더 효과가 좋다. 이런 후문이 있어서 머크사는 9%가 빠지고 파이자는 주식시장에서 몇 %가 오르고 그런 얘기까지 되어 있던데 예. 이게 저 안전성이 어떤 수준입니까? 아니 이게 사실은 이 발표를 보면서는 이게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게 됐거든요. 사실 머크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입원되는 경우를 한 반 정도를 줄여준다는 거지만 그 정도도 크다고 봤지만 예. 이 중대한 이상 반응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사실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히 우려를 하는 약제였는데 이번 화이자 경구 치료제는 거의 이제 증상이 있고 3일 내 투여를 하게 되면 입원 사망 확률을 89%까지 낮춘 거 하거든요. 복용한 임상 연구에서는 사망자도 한 명도 나오지도 않았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이게 확산세 통제하는데 아주 기대가 많이 되는데 안전성도 이제 중요한데 대부분이 경증 정도 있고 심각한 부작용도 투여받은 사람에서 1.7% 정도 나왔는데 몰루피라비레 같은 경우는 한 12%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효과나 안정성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고 이게 정말 이게 도입이 된다면 여러 부분에서 코로나19를 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구용 약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카피해가지고 복제알약, 복제약 같은 것들도 허용해 줬는데 네네. 화이자는 허용 안 하면서 이 가격은 한 80만 원 정도 수준에 올리겠다. 머크사의 그 기존 가격과 같이. 네네. 이렇게 되면은 정말 코로나19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저개발 도상국, 개발도상국 이런 나라에서는 이 약 아예 못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머크사 같은 경우는 자기 약제에 대한 조금 어느 정도 중요한 이상 반응 때문에 또 이제 화이자나 이런 약제들이 추가로 계속 나오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조금 포기한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그냥 의심을 하는데요. 그래요? 그럴 수도 있죠. 예. 예, 뭐 우리는 정확하게 그런 것까지는 모르겠고 어쨌든 먹는 약이 나와가지고 이게 더 이상 확산이 안 되고 끝난다 하는 걸 제일 바라는 거 알겠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노바백스라든지 네. SK 바이오사이언스 백신이 나오면 이게 단백질 제조합 백신이라서 부작용이 정해서 상당히 부작용 때문에 못 맞는 분들이 접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